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경향신문 아직도 현직인가요? 네. 언제 전직됩니까? 12월인데 네. 네, 휴가를 좀 받아가지고 네. 네, 다음 주까지 나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아직까지 현직 경향신문 편집위원 기자인 김경은 현 경향신문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확 찔렸죠? 근데 오징어 좋아해요? 예, 오징어야 뭐 간식으로 최고죠. 저는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좋나? 아, 예전에 이제 이가 안 좋은데다가 오징어 신나게 씹다가 이빨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빨 다 13개가 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를 가급적 안 먹습니다. 마른 오징어. 물론 뭐 삶은 오징어는 제일 최고고. 근데 오징어 게임 요즘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위다. 세계적 1위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그 83개국에서 네네. 넷플릭스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 네네. 그 중에 7나라만 제외하고 네네.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라는 게 전 잘 모르는데 그게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는 거죠. 예. 웹으로 보는 겁니다. 예. 앱으로 보는 웹으로 웹. 예전에 처음으로 우리 올랐던 게 옥자던가요 그때? 예, 그렇죠. 큰 괴물돼지. 예. 저는 사실은 그냥 사실 안 보는데 주변에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영화를 접하더라고요. 최근에만 해도 DP라든지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네네. 킹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네. 넷플릭스로 이렇게 게재돼서 네네.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네. 10억 뷰 스트리밍이 됐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네. 미국에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는 1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네. 근데 서양에서 1등한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네. 잘 아시지만은 특히 미국인들은 자막이 있는 영화들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200억 정도뿐이 투자가 되지 않았대요. 투자의 제작비가. 제작비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배우들의 단가가 비싸고 이러니까 네네. 50분짜리 한 작품 만드는데도 100억에서 200 들어가는 것이 엄청 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로 먹었네. 예, 이번에 이제 9편이거든요. 50분짜리 9편. 아, 그게 9부작이군요. 예, 9부작. 9부작이 다 떠 있어요, 넷플릭스에. 예. 다 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면 돈 내면.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9번 하는데 워낙 비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에? 이정재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저 개런티는 받았겠구나. 제작비에 이제 개런티가 다 들어가는데 네네. 제작사는 네. 제작비의 한 20% 내외 정도로 수익을 챙겨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실패가 됐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전부 넷플릭스의 책임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새 하는 얘기로 위험 부담 크고 그만큼 수익이 큰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대장동에서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넷플릭스가 손해를 보고 이익이 되면 내가 몽땅 먹고. 네. 그래서 지금 얼마의 이익이 됐는지 아직 추정도 못 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사는 우리나라인가요? 네. 우리나라. 항모더라. 그 친구 이빨이 6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친구는 대박을 못 쳤네. 그래서 작품은 대박을 쳤어도 이거로는 이 작품으로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재명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우리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진 게 그 곽상도 아들 곽병채 50억 퇴직금 받으면서 제가 올렸죠. 그러다가 나는 오징어 게임의 말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그 오징어 게임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네.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데스 게임인데 네.
456명이 참가합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한 게임마다 6개의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거기서? 예, 이게 6개는 구슬치기도 있고 뭐 달고나도 있고 이렇게 6개가 마지막에 이제 오징어인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참가자들이 1번부터 456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네네. 그 참가자들을 경마장의 말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이병헌이가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서 바로 센서로 감지를 해서 총살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게임에 첫 게임에 뭐 절반 떨어져 나가고 또 줄달리기 하면은 그 한 팀이 10명씩 회가 되는데 지는 쪽은 10명? 지는 쪽은 다 떨어져서 10명이 한꺼번에 죽도록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가자를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뭐 선풍을 일으킨다는 게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밤에 보면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케이블 TV를 보잖아요. 네. 케이블 TV 보면 미국 영화에 이런 서바이벌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답니다. 예, 뭐 브래드 피트 나온 뭐 파이터 게임, 파이터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인공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 뭐 옥중에서 뭐 게임을 해갖고 뭐 죽고 뭐 이런 게 흔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면 서바이벌 게임 이러한 것들이 아마 서양인들의 정서에 맞는 모양이죠. 예, 근데 그런 이번도 이제 서바이벌 게임인데 네네. 그런 어떤 친숙함에다가 네. 우리 한국 정서적인 어떤 그 놀이 그런 게 가미돼 있고 그러니까 그 놀이가 6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줄달리기 이렇게 6개죠. 비석가기? 줄달리기. 다시 게임이 아까 다 보셨다 그러니까 예. 오징어 놀이. 예.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음에 구슬치기. 모르겠다. 달고나. 네, 달고나에서 이렇게 아무튼 6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친숙감을 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기했겠네. 예, 우리 그 어떤 정서에 맞는 어떤 소품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또 신선함을 줬고, 또 그 서양의 서바이벌 게임은 대체로 그 게임에 중심을 두고 스토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게임도 게임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어렵게 참가자들이라는 게 전부 빛에 시달려가지고 뭐 어떤 그 신체 각서를 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밑바닥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또 거기 가미돼 있고 이러니까 그네들에게는 조금 색다르게 생소했구나. 그걸 영어로 그로테스크하다. 예, 그로테스크하다. 그로테스크가 미국 사람들이 봐서 이제 그로테스크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뭔지 줄다리기야 미국 사람들 알겠고 달고나 신기했겠죠. 달고나. 그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뽑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설탕에다 소다 해갖고 딱 넣고 꽉 눌러서 요거 이렇게 해갖고 기억나요. 요거 그대로 뛰어가면 뭐 별이나 뭐 달이나 이런 거 오뚜기 모양. 근데 문제는 가면 딱 그 아저씨가 딱 받아가. 너 이거 바늘 서치로 다 끊어버려. 원래 반대 침무쳐 끊으면 안 되거든. 반칙이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또 무슨 국정 논란에 휘말렸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네네. 시비를 건 것인데 네네. 이것은 자기네들의 고유의 골목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일제 강점기 때 타르마상 고른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네. 달마잖아요. 달마. 그 달마가 넘어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지적해서 술래를 잡아내고 이러는 게임인데 그것을 우리 독립운동가인 그 남궁옥 선생이 그 무궁화 사랑 운동을 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르마 고른다 대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네네. 실제로 일본도 자기네들의 고유 놀이가 아니고 남미에서 그게 이제 영국을 통해서 이제 동양까지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는 구호만 다르고 이런 놀이를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흔한 놀이라고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거기 술래잡기는 안 나와요? 예, 그 술래잡기는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 저 땅 따먹기는. 네, 땅 따먹기는 안 나오고. 그러면 못 받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말타기 있잖아. 이게 술래가 말타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남자들이 한 대놈이 딱 여기 겨드랑 머리 가랑에 머리 쭉 쫓아오니까. 꽂고 있으면 와서 이제 그걸 허물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내가 아는 거 그만. 나는 사실 오징어 어려서 오징어 놀이를 못 해봤어. 다방구는 해봤고. 다방구. 그다음에 이제 십자놀이라고 있어서 십자놀이도 해봤는데 오징어 놀이를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제 뭐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고 한마디로 이제 이 서바이벌 게임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뭔가 뭐 극단적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담보 삼아서 456억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한 놈만 봤나요 그러면? 너 주인공은 이정재니까 예. 이정재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걸 쓰지 않죠. 그럼 그 이정재가 이재명입니까? 아니야 이정재가 이재명이 아니구나. 이재명이 아니라 거기서 대박 낸 놈은 저거니까 김만배니까 이정재가 주인공이구나. 달거나 그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극단적으로 자본주의를 뒤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건 마침 보니까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 이 원작 자체가 일본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만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화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게 많아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만화라는 건 영상 처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뭐 쉽게 만들고 또 영화로도 이렇게 쉽게 만들고 하죠. 사실 그래요. 보면 그냥 단순히 감독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감독들도 할 때 종이 스케치북 이만큼 갖다 놓고 자기가 그립니다. 예. 이 그려갖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 감독하고 논의해서 이거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은 이렇게 분장하자, 그 세팅은 이렇게 하고 배경은 이렇게 하는데 만화를 갖다가 원작으로 했으니까 만화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화로 해서 영화가 대박난 게 미생이죠 우리나라에서. 미생 뭐 바둑 두는 거. 네, 미생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한 수도 만화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예. 더욱더 한 것은 자본주의를 비틀었다는 측면에서는 예전에 그 송강호 씨가 주인공했던 설국열차라고 있죠. 네네. 1호 열차부터 9호 열차까지 10호 열차까지 있고 1층에는 조국을 비롯한 조국 뭐 정경심 그다음에 뭐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1호차 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가붕계 가재, 개구리, 붕어는 2호차부터 9호차, 10호차 타는 거고. 그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계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56명은 초록색 추리닝 단체복을 입고 있고, 네네. 그 게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 분홍색, 그 마스크를 쓰고 분홍색으로 완전히 이제 무장한 사람. 그리고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출연하지만 황금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이 세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급 이동이라는 게 사실 단절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 대장동의 설계자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는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거기에 게임의 참여자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걔는 중매금인데. 예,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네. 돈이 많으면 재미가 없다. 재미를 위해서 이 게임을 설계하고 그 재미를 스스로 관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근데 물론 이 사람이 뭐 게임에서 뭐 이렇게 이정재나 뭐 이렇게 하다가 구슬치기해서 스스로 져주거든요. 그 후로는 이제 그 사람은 사라지고 총소리도 나고 하는데 나중에 죽인 건 아니고 이제 설계자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걸 뭐 스포일러 되는 거 아닌가? 되는 거죠.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이제 우리 김경훈 기자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온팡 넷플릭스로부터 이제 보면 이제 혼나게 생겼다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 이재명 씨한테 가서 들러붙어 갖고 설계자한테 이야기 잘하시면 또 마음에. 근데 어떻든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네. 그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계급 이동이 될 수 없고 또 그
하나의 그 456억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일확천금을 네. 꾀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서로 죽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살벌한 경쟁의 어떤 사회. 또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또 돈 있는 자들은 그 죽는 그 장면을 가지고 유의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그러면 그 것들이, 게임을 누군가 보는가요? 예, 그 관전자들이 돈을 내는 거죠? 설계자들이 돈을 내고 그거를 봅니다. 그게 456억이 알겠습니다. 관전자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 죽은 465명은 각각 1억씩 유족들에게 줘서 총 상금이 얘기를 하면은 1,000억 가까이 되는 456 곱하기 2가 되니까 912. 아니지. 456 곱하기 2 빼기 1이지. 빼기 1. 그러니까 이정재 사니까. 그러네요. 거기다 이제 1번 주자도 안 죽는다며. 그 빼기 1을 해야지. 그러네. 유족이 없으니까 유족 둘은 빠져야죠. 2억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910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마침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보면은 대장동, 곽상도 아들 곽병채의 오징어 게임의 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욱 더 유명해졌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설계가 문제고. 오늘 보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스트리밍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모든 궁금증을 원희룡 전 지사가 풀어줬어요. 네. 원희룡 전 지사가 그랬더라고요. 네. 내가 저 도지사 해봐서 아는데 나한테도 피에 손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묻히고 100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제안들이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그 줄을 섰던 것이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좀 보면 마지막 자금의 종착점이 어딘가 그게 궁금증 아니에요. 뭐 400몇 억이 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 떼돈 본 놈들은 그 본 놈들이고 거기에서 이른바 코미션으로 떨어지는 몇백억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 그 플랜을 설계한 자들이 어딘가 숨겨놨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정치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뭐 진중권 씨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하여튼 보면은 오징어 게임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 이거 끝났으니까 나가서 오징어에다 소주라도 한 잔 하시죠. 예. 어떻든 뭐 이 게임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 우리 자본주의의 병폐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자는 오히려 역설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감독 생각을 갖다가 전혀 모르는 김경원 기자가 꿈보다 해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